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생기산과 당뇨약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기산과 당뇨약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 것을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당뇨 환자들한테 생기산을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생기산을 이제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약이라고 하면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요. 그 약을 먹으면 혈당이 당장 내려가요. 당장 내려가고, 그런데 이 당뇨약을 어떤 환자에게 어느 종류의 약을 얼만큼 쓸지 이런 것을 용량을 정하잖아요.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정할 때 여러분, 그 높은 혈당을 기준으로 약을 정할까요? 아니면 낮은 혈당을 기준으로 약을 정할까요? 정답은요, 낮은 혈당을 기준으로 약을 정해요. 무슨 소리냐면 보통 그 병원에서 목표로 잡는 것도, 또 일반 환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당뇨약을 먹으면서 이제 목표를 잡는 게, 뭐 약을 끊을 수 있는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지만 적어도 약을 먹는 기간 안에 정상 혈당이 되기를 원해요. 정상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하의 혈당을 말하잖아요. 식후에도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거의 100 정도예요. 그 정도 되는 혈당을 유지를 하기를 이제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전에는 공복 혈당은 뭐 한 100 정도나 이 정도 나왔는데 식후 혈당이 유달리 높아서 한 200 정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 식후 혈당, 높은 혈당 200을 거의 100 가까이 낮춰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더 강력하게 당뇨약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도 그렇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약,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평균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혈압, 혈당 이런 것 중에서 약을 결정할 때는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혈압이 160, 170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그 똑같은 하루 기간 중에서 어쩔 때는 그 사람 혈압이 1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았을 때 일시적으로 160, 170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게 되면 저혈압이 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큰 사람들은 참 이 약을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110이 나오기도 하고 150이 나오기도 하는 사람들은 혈압약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당뇨병인 사람 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혈당 누구나 다 알듯이 공복 혈당이 낮아요. 그리고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폭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폭이 작을수록 사실은 좋은 건데, 둘 다 높다면 할 수 없지만 정상인 사람들은 식전이나 식후 혈당 편차가 별로 크지 않고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식후에는 굉장히 높고, 또 식전에도 높은 상태인데 가끔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저혈당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어떻게 보면 혈당이 높은 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혈당이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을 쓸 때는 식후 혈당 그 높을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식전에 낮았던 혈당을 기준으로 약을 정해요. 그래서 식전 혈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은 100이 안 되거든요. 식전 혈당이 100이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당뇨약을 쓰게 되면 아무리 혈당을 떨어뜨려도 식전 혈당을 100 아래로 낮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식전 혈당을 100 아래로 낮추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을 좀 놓쳐서 공복 기간이 길어지든지 하면 끔찍한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혈당은 그냥 응급 사태라고 보면 돼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것은 그 일정 시간 계속 그것이 오래 유지가 되었을 때 합병증이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높을 때는 당장 뭐 입이 마르고 타고 어지럽고 하는 수도 있지만 저혈당만큼 위험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혈당은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해요. 그런데 모든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당뇨약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저혈당 부작용이에요. 그 저혈당의 위험이 조금 높은 약이 있고 좀 적은 약이 있고 한 그 차이일 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당뇨약을 먹었을 때는 누구나 다 저혈당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그 생기사는요,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없는 사람들, 현재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특이한 약인데, 이 약을 당뇨병 환자한테도 제가 쓰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당뇨병 환자한테 쓰게 된 그 배경은요, 이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있다. 놀랍게도 혈관을 청소한다. 얼마나 대단하게 혈관을 청소하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남자들 그 발기부전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물론 남성들에게만 있는 질환이죠. 아니면 발기부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발기부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발기부전 치료하려고 생기산을 드린 적이 없는데 드리다 보니까 그런 보고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발기부전이, 그러니까 그 팔팔이나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 병원에서 처방하잖아요. 시알리스 이런 것들 처방하는데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 발기부전 환자들 그 원인이 뭔가, 발기부전의 원인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것이 혈관 내피 질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이게 피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의 제일 안쪽 부분 있죠. 이 혈액이 지나다니는 이 부분을 내피라고 하는데 이 내피가 상해서 오는 질환이 발기부전인 거예요. 그때 생기산을 먹고 발기부전이 치료가 된다라는 뜻은 그 내피가 손상이 복구되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는구나. 보통 한방에서 한약으로 한의사들이 이제 그 발기부전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약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보약을 먹어보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거 먹어도 전혀 효험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발기부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생기산을 먹고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세혈관을 청소하는구나. 물론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 약을 드시고 이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또 다르게 이건 정말 모세혈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산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거를 제대로 쓰게 되면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하니까 합병증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주장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말이 믿어지시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고 저도 그 억지로 저를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좋은 희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는 너무 기쁘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 그런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생기산을 썼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요,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약을 먹고 혈당이 내려가는가?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죠. 그런데 그 당뇨약은 정상적인 혈당이 정상인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저혈당이 와버려요. 억지로 혈당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생기산은 전혀 그런 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히려 소화제로 더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기산의 정말 원 정체는요, 소화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화병약일 뿐이에요. 여러분 울화증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부하가 치밀면 가슴을 쾅쾅 치게 되죠. 생기산은 본래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소화제로 응용을 했던 것이고 체내 노폐물을 빼려고 응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확장이 돼서 혈관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또 거기에 맞춰서 처방 보강을 해서 지금의 생기산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이것을 당뇨 환자들한테 썼을 때
혈당이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려가지 않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환자들이 오히려 훨씬 적더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심지어 이런 말도 써요.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환자들이 희귀하다. 있기는 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약을 주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희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내린다고 하니까 떨어뜨리는 작용하고, 당뇨약이 혈당을 내리는 그 작용이 어떻게 다른가? 당뇨약은 먹으면 바로 혈당이 내려가죠. 그리고 혈당이 정상의 사람들도 뚝 떨어져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 점점 더 약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기산은 그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정상인 사람들이 먹었을 때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먹었을 때 처음부터 혈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안에 혈당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빠른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 달을 먹어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렇게 해서 제가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을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 더 그 혈당을 치료하고 당뇨 환자들의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힘을 얻어요. 점점 더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생기산을 중단하고 당뇨약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진약사 톡이잖아요. 저는 약학대학에서 약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제가 처방 조제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고, 그 약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반인보다는, 약사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전 약사들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평범하다고 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는 이제 전문 직능에 속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당뇨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그리고,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 그 말은 혈압이 낮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 다 치료약이 없다. 그냥 우리는 혈당을 관리할 뿐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딱 박혀있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실을 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생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먹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피와 혈관이 깨끗해지는 작용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꼭 사용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약이든지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환자들한테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거든요. 생기산을 먹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먹어서 내가 한번 효과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위험 부담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약을 드리는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100명의 환자를 예를 들어서 연거푸 1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할지라도 101번째 오는 그 분이 여러분이라면 그분에게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다 신체 구조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누구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은 다음에는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당뇨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약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생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